오늘 이제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공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부동산에서도 뭐 토지, 뭐 공장, 뭐 이런 거는 뭔가 그냥 막연하죠. 네. 근데 수도권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서울만 벗어나면은 주변에 공장이 엄청 많죠. 예. 공장은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임장을 가보시면요, 의외로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코로나 때 한참 공장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1년, 뭐 2022년 계속 공장을 보러 다녔는데, 제가 가서 이제 항상 공장 보러 다니면서 하는 말은 공실 난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데는 포천. 예, 포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사실 포천하면 떠오르는 게 딱히 없죠. 예, 제가 포천을 갔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제일 심할 때였어요. 예, 가니까 공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뭐야, 언론 기사 보고 하면은 경기도 되게 어렵고 소상공인들 다 힘들다, 그런데 왜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딴 나라 얘기고 공장이나 이런 데는 공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되게 황당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도권 북부라는 남부를 저는 다 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북부로 치면은 뭐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뭐 남양주, 그 다음에 뭐 남부로 치면은 화성,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 뭐 광주, 뭐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공장, 뭐 토지 공장 보면서 느꼈던 거는, 특히 공장 같은 데는 이제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평일 낮에 가면 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 그 한식 뷔페. 여기 가면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게 다 누구냐? 일하시는 인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장을 이제 북부 남부를 다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아, 이게 내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리고 경매를 조사하고 또 인근에 공장 임장 다니다 보면 옆에 공장 사장님들한테 막 시세 조사도 물어보고 뭐 동네 분위기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공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공장 소유로 인해서 정말로 큰 돈을 벌었어요. 네. 제가 불과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평당 이제 토지 기준으로, 공장 값은 어차피 매가는 뭐 토지가 1000평이고 공장이 400평이면은 토지 기준으로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 매가 기준으로 포천 같은 경우는 막 평당 170, 막 180이었던 게 지금 평당 거의 300 초반 정도? 거의 더블 뛰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포천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네, 그것도 신기하죠. 네. 제가 3년 전에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화성도 300만 원이 좀 넘어서, 야, 이게 무슨 화성 공장이 벌써 300이야 이랬거든요. 네, 지금 평당 거의 다 350이 넘습니다. 불과 3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누군가는 토지 공장을 투자를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누군가는 계속 아파트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점은, 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조건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껴야 해요. 뭐를? 동네 분위기를. 업종, 매가,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호재? 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거, 공사 현황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지. 뭐 누가 좋다고 찍어서 가본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 공장은 50개 이상을 봐야 해요. 예. 근데 보통 한 두세 개 보고 입찰하죠.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공장을 도대체 왜 사요? 누가 사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공장을 누가 사냐면요. 실소유자.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남양주 뭐 왕숙 신도시 개발했다 칠게요. 그럼 여기 공장에 운영하시는 분들 보상받으면은 이분들이 일을 그만둘까요? 아니면은 근처에 다른 데 가서 또 크게 사가지고 운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운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장을 매수해서 본인이 직접 써요. 네. 그리고 공장 가격은 기본적으로 땅을 깔고 가기 때문에 뭐 공장이든 건물이든 매가 산정 자체가 땅입니다. 예. 그러면은 토지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예. 토지 가격이 저는 떨어진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떨어졌다는 게 있으면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꾸준한 집가 상승, 예. 그리고 공장이 월세 미납이 그냥 드물다? 예,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임차인을 받으면은 임차인들이 안에 또 이사를 오면 안에 정말 많은 기계들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량한 임차인들 위주로 들어오죠. 예, 그리고 그런 임차인 위주로 받으면 되고, 예, 그러면은 월세는 거의 뭐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정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월세 미납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도 받고 집가 상승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남부든 북부든 전 다 봐요. 다 보고 수익률로 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경매 검색을 했을 때 경기도에 공장을 한번 봐볼게요. 현재 진행되는 것 위주로. 그럼 경매지에서 이제 공장으로 해놓으시면 경기도에서도 공장이 44개가 나와요. 뭐 안산도 나오고 양주도 나오고 화성도 나오고 뭐 파주도 나오고 포천도 나오고 수도권 남부랑 북부랑 다 나오죠.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보냐, 도로 개통, 공사하는 도로. 제가 이제 항상 뭐 유튜브에도 말하지만은 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랑요, 그 다음에 제2 외곽순환도로, 여기 IC 인근 토지 공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IC 위치를 어떻게 아냐? 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평택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정말 이 안에서도 이게 지금 공장이 40개 정도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할 게 쌓여 있거든요, 정말. 그럼 이런 데 보다 보면은 화성에 이런 정남면 한번 봐볼게요. 정남면. 그럼 이런 것도 신건에 9억 9,500이었는데 42명이 들어왔죠. 네. 42명이 왜 15억이라는 금액을 내고 들어왔을까요? 네.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위치 봐볼까요? 위치보다 일단 사진 먼저 봐볼게요. 화성시 정남면이라고 하는 데를 잘 모르실 거예요, 다들. 일반적으로 많이들 잘 모르시니까. 화성하면 동탄만 아시고,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뭐, 그냥 뭐, 공장인데, 그냥 포장 자재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계획 관리도 아닙니다. 생생 녹지 지역이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보통 공장은 계획 관리로 하는 게 좋긴 한데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통리라는 곳이고,
도로에 있는 이런 공장입니다. 평수도 350평 정도 되죠. 그러면은 15억이면 예를 들어 그냥 계산기로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430만원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일단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계획 관리해서 하는 게 좋아요. 초보자 분들은.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에도 뭐 크게 상관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게 좋지만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IC 인근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IC 빠져나오면 바로 코앞이죠. 네. 그럼 뭐 이거 뭐 얼마 될까요? 이 거리 1km도 안 돼요. 1km도. 그럼 이게 제2 외곽순환을 타고 가면은 곧바로 이 도로들을 다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이라는 거는요, IC 인근, 예, 그리고 용도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제일 좋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뭐 연식도 좀 보긴 보죠. 너무 막 허름하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공장도 입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공장 시세는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화성이죠. 화성, 정남면, 보통리, 아까 IC 여기였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매매를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생산녹지 쪽에 없죠. 이쪽에는. 그럼 이쪽 한번 그냥 유출을 해볼게요. 공장 여기 340만원, 332만원, 341만원. 이쪽 341만원이고 여기는 379만원.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초역세권의 공장은 없으니까 이런 인근으로 한번 유추만 하는 거죠. 지금 여긴 또 420만원, 453만원. 네. 이런 거는 일단 현장을 가서 물건을 보고 입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데도 거의 350에서 400 정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나가다 보이는 정말 공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가깝고, 그리고 공장 밀집 지역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게 좋죠. 왜냐면은 대단지 아파트, 편의시설, 공장 밀집 지역도 그 근처 편의시설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한밭집, 한식 뷔페도 있고, 그리고 월세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거 평당 몇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1층 이 바닥 면적 기준이에요. 바닥 면적 기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 투자를 하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도 나고요. 공장 같은 거 이제 특히 경매 같은 걸로 낙찰된 거 보시면요, 고가 낙찰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이상은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받을 수 있죠. 월세를 받아서 이 이자를 충당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집가 상승은 저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계속 개발 계획이 있죠. 네. 그러면 꾸준한 집가 상승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그래요. 저한테 공장 투자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3억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장이 좀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작은 공장을 또 좋아하는 또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대출은 기본적으로 경매 기준으로 낙찰 받으면은 낙찰가의 거의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입찰 전에
물어보고 주위에 대출 상담사 분들이나 물어보고 입찰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공장 투자는 기본적으로 싸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집가 상승과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아직까지 되게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현장을 무조건 가세요. 네. 제가 뭐 1대1로 공장 컨설팅도 하고는 있어요. 예. 1대1로 제가 공장 이제 뭐 강의, 예, 컨설팅, 예, 이런 거 하면은 저는 뭐 딱히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현장을 가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뭘 봐야 하는지, 이 지역의 장단점, 그리고 호재, 네, 다른 지역과의 비교, 예, 이거를 계속 저는 얘기를 해줘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야 되냐, 알 때까지 계속 가야 해요. 제가 1년에 한 4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해서 1년에 하나 공장 낙찰 받았는데 이게 시세 차익이 2억이다. 그리고 월세가 뭐 한 800만 원 나온다.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운전 4만 킬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제가 오늘 이제 공장 얘기를 하려는 거는 공장의 시세 차익이 굉장히 좋고, 제 유튜브를 봐도 제가 공장 얘기를 몇 번 좀 했거든요. 그래서 파주라든가 양주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다 얘기하면서 막 5억, 10억 이상씩 시세 차익이 났던 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세 차익 받는 거는 많고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돈에 맞게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분야가 뭐가 됐든 남들이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진입장벽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하셔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